피청구인도 차명폰을 갖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의상 대금을 증인이 지급한 적 있나요? 그 금액을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셨고요.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상납금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최순실 의상실에 7억, 3인방 휴가비에 10억이 나갔다는군요. 이 내용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튜디오에 또 패널 6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질문은 특활비 15억으로 차명폰 구입, 삼성동 사적 관리비, 의상실 운영비 이렇게 썼다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는지 여쭤보면서 용처가 궁금했다. 박근혜 국정원 상납금 사용법.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원장이 매달 5천만 원에서 2억씩 상납한 것은 밝혀졌고요. 특활비를 내 돈처럼 쓰신 거 아닌가. 안봉근, 이재만, 정호선에게 그리고 이 세 사람한테 이제 휴가비하고 명절비 등 관리 비용으로 9억 7,600만 원을 썼다. 지금 이 얘기고요. 네. 그리고 대포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비, 기치료비, 운동치료, 주사 비용에 3억 6,500만 원이 나갔고 최순실을 통해서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로 6억 9,100만 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최순실은 메모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왜 최순실이 이걸 메모를 해놨는지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다 이거 돈 준 거 써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경환 할복까지 언급했지만 특활비 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만나지도 못하고 혐의만 지금 이제 18개에서 20개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으신가 병상조회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의 아바타 장시호가 사용했던 6대 대포폰 중에 한 대입니다. 6개를 개설해서 그 중에 하나는 대통령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대포폰을 사용하셨다면 범죄가 의심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관계를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부터 또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사적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가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좋은 그 약이 있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대통령이 내가 여기가 아파서 요렇게 해갖고 요런 약을 먹었고 그런 거를 다 까발려서 한다는 거는 좀 너무나 민망하기 그지없는 다 누구나 사적 영역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슨 국가 일을 하는데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증인이 어쨌든 그 최순실 또는 의상실 직원으로부터 의상 넘겨받을 때 네. 의상실 직원이나 아니면은 의상실에 있는 책임자에게 의상 대금 직접 지불한 사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매번 지불했나요? 매번은 아닙니다. 그러면 몇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몇 번 중에 몇 번 했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직접 저에게 주었습니다. 카드를 줬습니까? 현금을 줬습니까? 현금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매번 현금으로 봉투를 받았습니까? 주셨습니다. 네. 봉투로? 네, 봉투로 받았습니다. 증인, 다른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돈 준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해요? 왜냐하면 돈을 제가 최근에도 주었습니다.
굳이 차명 전화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딱히 뭐 도청된다 뭐 이런 거를 확신해서라기보다도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이제 저희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된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안 차원이다 말씀이시죠? 예. 피청구인도 차명폰을 갖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서정호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그 뇌물을 받은 건 이게 유죄는 어차피 이게 뇌물죄가 맞는데요. 예, 예. 이걸 이게 용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요. 예를 들어 이게 사적으로 쓰면 형량이 높을 거고요. 예, 그게 그렇겠죠? 통치자금으로 쓰면 형량이 좀 가벼울 수 있고. 예. 이게 이제 양형 차이가 하나 있고 용도가.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몰수 내지 환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뇌물을 몰수하고 국고 손실을 환수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누구한테 쓰는 따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적인 용도는 환수 조치가 들어갈. 하하.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예, 예. 제가 이게 검찰에 알아보니까 가장 이게 용치에 중요한 게 2016년 9월 예. 정호성이 받은 2억 원이에요. 네. 이거는 이게 아마 검찰에서는 도피 자금으로 최수실. 따라서 이게 데이비드 윤을 지금 계속 결사 추적하는 게 이 2억 원은 용처를 지금 못 밝히고 있거든요. 예. 여기 가장 검찰이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뭐길래 이렇게 참. 박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예,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뭐 이 상황, 특활비를 썼든 사적으로 썼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것이 과거로부터 이어온 관행 때문에 어떤 도덕 불감증에 걸린 집단 뭐 최면 비슷하게 과거에도 다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돈 갖다 줬으니까 같은 생각이시네요. 제가 여기다 집단 최면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예. 메모를. 그래서 이 사람도 집단 최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저는 부분에 그래서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뭐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고영수 교수님 말씀 주십시오. 예전에도 국정원 돈은 청와대 사금보다 예, 그렇게 이렇게 얘기들이 인식이 많이 되고 됐었어요. 같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은 다 자기 개인 비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이 특수활동비,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간첩을 잡는다든지 대북 네. 공작 활동에 쓰라는 비용이에요. 예. 그래서 영수증도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착각을 한 거 아닌가? 청와대가 대통령이 갖다 쓰는 거, 이 공적 비용 말고 진짜 이렇게 기치료를 한다든가 또 뭐 의상비로 쓴다든가 또 뭐 이렇게 자기 참모들 용돈 준다든가 이런 것을 대통령의 특수 활동으로 본 거 아닌가. 나름 착각한 통치 거. 행위로.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한 적도 없고 단 한 푼도 예, 갖다 쓴 적이 없다고 했지만 예. 정말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게 국정원 돈,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내 돈이다 그 이렇게 착각에서 갖다 쓴 예. 거예요. 강기정 전 의원 보시기에는. 네, 뭐 특수활동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최경환 전 대표까지 전 부총리까지 구속되는 마당에 특수활동비가 사실은 주머니 돈이고 쌈짓 돈이고 그랬던 건 익히 오래된 관행 내지는 예. 범죄였던 건 사실입니다. 뭐 거의 기본급에다가 특별수당 붙이는 정도. 예. 특별수당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범죄도 확인됐고 또 관행으로도 확인됐기 때문에 예. 특수활동비야말로 엄격히 네. 정말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기현 위원님. 만약- 문고리 3인방한테 간 돈이 이게 진짜라면은 도대체 한 10억 원 돈을 무슨 뭐 명절 휴가 위로금으로 이걸 줘요? 그래서 그 돈도 이제 통치 행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과연 네.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의상비로 쓰고 자기 측근들 용돈 주고 했던 것도 네. 정말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느냐? 그것도 국정원 돈으로. 청와대에 연간 한 120억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사실 청와대 재무팀에서 기록으로 반드시 남기면서 용처를 확인을 하거든요. 예, 예. 그 돈을 쓰지 않고 국정원 돈을 갖다 썼다는 것은 예.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이제 부정인 것이고 예. 대통령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부정의 일도 하지 않고 부정한 돈도 받지 않았다는 그 거짓말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이제 설명을 덧붙일까 예. 참 저는 이제 걱정과 안타까움이 좀 앞서고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전임 정부에도 있었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있으면 밝혀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지 않고 지금 드러난 이 문제만이라도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그에 예. 따르는 처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성 예. 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그 의심이 사실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예. 민주주의 헌법을 농단했던 거고 예. 결국 국정을 사유화했던 건데요. 예. 이 탄핵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실이 아닌가라고 예. 보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월급을 고스란히 저축했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썼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결국은 그것이 사실로서 예. 밝혀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하나 더 짚어볼게요. 최순실이 작성한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이영선 등에게 명절 휴가 뭐 위로금조로 9억 7천만 원을 지출하면서 그게 왜 최순실의 메모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거 한두 번만 말씀 뭐 다 짧게 해주시는지요. 예,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습니다, 지금. 예. 여기 다 메모가 있잖아요. J, BH라고 써놓은 거는 또 참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아는 A, 뭐 N이라고 썼나요? 이재만, 리, 정호성, 뭐 J 이래가지고 뭐 5천만 원 줬다는 뭐 그런 거겠죠. 남은 금액 뭐 이래가지고 개발 뭘 써놨는데 이걸 도대체가 어쩌다가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상 대금을 증인이 지급한 적 있나요? 그 금액을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뭐 의상 비용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었는데 주로 의상실에서 의상실에 언제쯤 금액을 전달했다는 건가요? 그거는 뭐 언제 특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하지만 몇 차례 제가 전달한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전달해라고 했던가요? 대통령께서 주셨고요. 근데 그게 뭐 돈이라고 이런 말씀은 없으셨는데 서류 봉투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셔서 제가 만졌을 때 이게 뭐 돈이라는 것을 증인? 인지해서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옷과 가방이 대통령께 간 거죠.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옷과 가방에 단 한 푼도 지출한 사실이 없다 그래요. 저는 이제 최순실 씨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자기 개인 비용으로 돈을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청와대로부터 누군가가 대신 이걸 지불하는 것 같습니까? 그 개인 지갑에서 그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네. 본인 지갑에서 꺼내서 계산을 해주셨고 항상 네. 영수증을 드리면 그거에 맞는 계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개인 돈으로 주는 것 네, 같은 저희는 그런 개인 상황이었죠? 돈은, 네네. 예? 전혀 공적인 비용이 아니라. 네. 피청구인이 문화융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증인이 문화체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기억 이거 안 굉장히 나시죠? 의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국정을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의견만 필요했지 전체를 끌고 가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증인. 아까 그 물어보시죠.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뭐 챙겨주실 분도 사실 뭐 옆에 다른 분들은 뭐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좀 박 의원님 안 하시려고 안 쓰신 거예요? 예,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 별로 할 말씀 없어요. 예. 아니 아까 왜 박 의원을 먼저 지적했는데 아까 집단 체면 말씀하셨는데 무슨 최순실 체면에 걸린 사람들 같아요. 이게 왜 최순실 메모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특검에서도 이제 경제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모든 이 사적 영역에는 최순실이 개입을 해서 옷도 맞춰주고 뭐 기치례도 하고 또 허가받지 않은 뭐 주사 좀 들어누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그냥 하루하루 일상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냥 몇 년이 그냥 흘러간 거죠. 네. 그러니까 국정원 돈인지 뭐 특활비인지 무슨 돈인지 모르고 이게 최순실이 주머니 돈이라고도 생각하고 그냥 막 쓴 거죠. 국정을 사유화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나라 맞습니다.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원시 문고리 교수님. 3인방이 네. 박근혜 사람이냐 최순실 사람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윤회가 뽑았으니까. 네, 사실은 면접자가. 정윤회가 뽑았고 맞아요. 그 뒤에 정윤회 최순실이가 사실은 뽑았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일요일에 들어가서 3인방 불러놓고 회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 밑에 있었던 윤전추나 이영선 이런 사람도 결국은 최순실이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박관천 씨가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이라고 했는데 돈을 주무르는 사람. 역시 돈도 최순실 씨가 다 주무른 거 아니냐. 청와대 말하자면 사적으로 쓰는 돈들. 이 국정원에서 사금고처럼 갖다 쓰는 그런 돈까지도 주무른 거 보면 돈도 권력도 결국 최순실 씨가 다 휘둘렀다. 다 휘둘고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자면 꼭두가 기처럼 부린 거 아니냐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을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죠. 참 이거 한심한데요. 서 변호사님. 지금 이게 대충 9억 7천만 원이면 이영선도 끼어 있지만 한 사람당 거의 한 3억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 메모에 놓은 거는 3억 7천이고요. 네. 그다음에 총 간 거는 9억 7천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요. 네. 법적으로 이게 두 가지 의미하고 정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적어봤는데 예. 일단 이게 정치적으로는 권력 서열이 누가 1위냐. 박관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또 3인방이 바로 이게 국민의 공복이 아니고 최순실의 사복이었다. 이런 게 정치적 의미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법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첫째는 이게 지금 박 대통령 뇌물 재판에 중요 쟁점이 이게 바로 경제적 공동체론이거든요. 그 점에서 이게 상당히 유력한 저항 증거가 하나 더. 그 메모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이가 돈을 들고 있으면서 받은 돈을 나눠줬기 때문에 이게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지갑 소위 그 경제 공동체 그게 유력한 증거 하나 놓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순실이가 특수활동비의 뇌물에 빠졌어요. 기소에. 왜 조사를 거부하고 이래서 이게 기소가 안 됐는데 이걸 보니까 최순실도 저렇게 특수활동비 뇌물죄 있잖아요. 이걸 이게 공범으로 기소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 특가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박근혜 전 국정원장한테 대통령이? 받은 거는요. 좀 이게 국고손실하고 뇌물이고요. 근데 왜 이원종 그 실장한테 받은 1억 5천 있잖아요. 네, 5천만 그거는 이게 원씩 세 국고손실이 아니고 그건 그냥 횡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계관계 직원이 한 명이라도 끼어 있으면 국고손실이고 회계관계 직원이 없으면 그냥 횡령입니다. 아니 그리고 저 공교롭게도 저 이 세 사람 3인방이 아파트 샀잖아요 강남에. 그렇죠. 이게 뭐 돈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돈을 생활비에 쓰면 월급으로 저축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지출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게 인과관계는 있다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월급이 얼마인지는 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던 재산 얼마고. 그러니까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서 다 자금 조사하는데. 그러니까 박 대통령도 이게 월급은 고스란히 저축하고 이걸로 생활하듯이 3인방도 이걸로 생활하고 월급을 모으면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불법이죠. 예, 알겠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국민들이 속상하신 내용만 계속. 그렇죠. 이제 누가 실제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최근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사적 비용과 공적 비용을 좀 나누자. 이건 쉽지 않는 문제인데요. 그런 그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들어간 돈과 공적으로 들어간 돈을 좀 경계선을 분명히 하면 좋겠다. 교훈은 많이 주고 가신 것 같아요. 아마 다시는 그렇게 어리석은 박전 짓을 하진 않을 대통령께서 거예요. 교훈은 많이 주고 가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전 의원님. 9억 7천만 원 중에서 이제 3억 7천만 원은 뭐 용처가 나오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도 남들한테 뭐 3억씩 이렇게 쓰라고 줬으면 본인도 많이 썼겠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쓴 돈은 좋다 통치자금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이 있다고 치더라도 국정원의 특활비, 국민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세금인데 이것을 최순실이 썼다. 그래서 경제 지배자라고 써놓으니까 정말 어우. 아니 뭐 섬뜩하네요. 공동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급인데 예. 사실은 지배한 거 아니냐. 그러면 최순실은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어떤 변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격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또 지금도 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돈은 아마도 본인이 법인 설립 자금을 썼거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집을 살 때 수억 원의 현금 다발을 들고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 여기서 나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국민들의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예. 김현성 부원장님. 예. 그 최순실이 과거에 삼성동 집에 금고에 상당한 규모의 몇 대가 살만한 규모의 뭐 돈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 장시호가 한 거 아니에요? 장시호가 최순실한테 들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요. 나 저거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금고지기였고 저는 메모를 왜 남겨놨을까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상황이 밝혀질 거라는 걸 예측하고 이걸 꼼꼼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한테 얼마를 줬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공동의 관리자로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이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을 누구한테 얼마를 줬고 누구한테 줬고 이 꼼꼼하게 적은 거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둘 사이가 공동의 관리를 받는 공동의 금고를 쓰는 사이였다라는 걸 상당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저거? 지금 맞네. 예, 저거. 남은 금액 저 밑에 영어가 좀 뭔가 있어요, 지금. 120억인가요? 이게? 킵이라고 써졌네요. 킵. 12공이 얼마예요? 킵했나 뭐 이런 거죠. 오. 남겨주다 뭐 이런 거죠. 아무튼 그런 지금 그 최순실의 꼼꼼함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잔고 얼마 남았다 그거 다 메모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장만 있지 않을 텐데 다른 멤버도 또 있을 텐데 궁금해지네요. 자, 어쨌든 다음 지금 하나 저희가 해결해야 될 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거 이번엔 좀 정답 찾게 될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좀 하도 오래된 숙제라서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부터 나온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까지 실소유주를 못 찾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라고. 지금까지 왜 이게 계속된다고 보시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진짜 누구 건지. 다스 내 거? 이상한 회장인데요. 근데 월 500 이상 결제 권한이 없었다는 또 진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따 서 변호사께 제가 여쭤보겠지만 뭐 3인방이 뭐 아파트 샀다 그러면은 원래 돈이 얼마 있었고 월급이 얼마고 뭐 어떻게 해서 재산이 늘었다 쭉 따져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상원 회장이 지금 일대 주주가 됐는데 돈을 얼마 받아가가지고 다른 재산이 얼마 불었고 그래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부자 말로는 월 500 이상을 결제를 할 권한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세 물납으로 회사 경영권을 포기했다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김재정 씨 부인이. 다스가 내 남편 거라고?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다스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건 이제 뭐 대통령 오셨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형이랑 처남 거라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다스의 임원들이 MB 찾아가 불만을 토로했대요. 회사에 불만이 있다고. 이건 저희 MBN 뉴스8 단독 보도로 잠시 후에 이제 뉴스8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왜 찾아갔는지 MB를. 뭐 대통령이나 민원 해결해 달라고 했나. 뭐 왜 갔는지 모르겠네. 정봉주 전 의원 MB 다스 실소유주 확실하다. 당당하면 나를 또 고소하라. 더불어민주당 MB 이제라도 이실 짓고 하라. 그리고 차명계좌 관리인 다스 경영진이 꽤 밀접한 사이로 계속 만났다는 거죠. 다스 경영진과 자주 왜 만났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들어보시죠. 이 회사를 설립할 때 사실은 제가 1980년대 후반인데 뭐 조금 시간 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까? 예. 창업 관계를. 네.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국산화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하다가 국산화를 하게 됐을 때 그 당시 자동차의 전망이 그렇게 뭐 밝지 않기 때문에 또 적자 보던 회사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투자할 사람이 없으니까 회사의 전직 임원들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형님이 현대자동차하고 어떻게 접촉이 돼가지고 아마 현대 출입을 했으니까 아셨겠죠. 그래서 일본에 후직 있고 이런 회사들하고 하겠다고 했더니 아마 그걸 하도록 아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자동차의 정세영 회장을 찾아가서 내 형님이 여기 관련돼 가지고 회사를 한다는 것은 난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건 반대다고 했더니 정세영 회장이 그래서 웃으시면서 그걸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일단 조사받으러 오신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글쎄 이게 사실은 내가 수십 년간 일해가지고 벌은 나의 재산인데 일부 정치인들이 남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제가 해명하러 왔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차명재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하십니까? 저는 그건 절대 잘못된 거죠. 남의 재산을 저는 사실 정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이 남의 재산을 이명박 후보의 재산이라 그러니까 전부 속으로 답답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 모든 걸 밝히기 위해서 검찰에 나오게 됐습니다. 소명할 자료도 준비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예. 어떤 자료를 준비하셨습니까? 그거는 김재정 씨는 비상근 감사로서 일이 있을 때 가끔 갔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경영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무슨 역할을 했든 간에 회사가 발전하면 공동의 책임이고 공동이죠. 그래서 이분은 주주로서
아마 중요한 걸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현대 자동차와 이건 거래하는 겁니다. 현대 자동차 거래하는 데는 여러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2001년 3월 BBK의 투자 자문업 등록이 취소되어 영업이 중단됨으로써 투자금 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처음부터 편취의 범위를 가지고 다스를 속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공이다. 그때 2007년에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여태까지 강의원 보시기엔 어때요? 결국 이제 MB 게이트로 갈 거냐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밝혀지지 못하고 끝나는 거냐에 지금 지점에 와 있는데 시간도 얼마 남지 예, 이제 120억 문제입니다. 제 120억 행방. 저 120억을 여직원이 단순히 횡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 저 여직원이 횡령했다면 저 여직원은 적어도 무기징역까지 살게 되는데 과연 여직원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면 진실을 말하게 되면 저 다스의 120억 행방 다스의 주인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여직원의 입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네. 기대하시는군요. 예. 전기관 의원님. 10년 동안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것은 국민들의 그 질문이 매우 상식적이라는 것이고요. 아무리 봐도 다스의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 그 따로 있다는 저 분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닌가라는 상식적인 의문, 질문이죠. 이제 저는 답을 할 때가 됐다고 보고요. 정말 자신의 것이 아니면 그 지금 이상은 진영이지 않습니까? 아들 이동영 씨에게 사실상 정여를 해버리고 자기 재산 한 5, 6천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포기를 하는 것일 테고 아마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도덕적 자멸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아들에게 재산을 넘기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본인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실소유주가 끝까지 밝혀지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어떤 결정이 나온다. 김현성 부원장 생각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지금 방송을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남의 회사 누가 갖고 있든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텐데 본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스가 BBK라는 회사한테 투자를 해서 그 BBK가 주가 조작으로 해서 소액주주 한 5천 명 사람들한테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주가 조작의 공범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에 그렇게 중요했고 그래서 2007년에 특검이 불기소를 했지만 그 이후에요.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온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다스에 투자했던 다스가 투자했던 BBK에 투자했던 돈이 140억을 받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뭐 LA 총영사부터 법무부부터 해서 뭔가 이게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당시에 김재정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를 내는데 청와대가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상속세를 내야 되나? 1번, 2번, 3번 장단점. 그래서 청와대가 이렇게 내십시오. 물납을 해서 주식을 물납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자기 주식을 지배권을 뺏기면서까지 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다스는 엄청난 이익을 내는 데였는데요. 현금을 내고 나서 배당을 받아서 이자를 주고 돼도 되는 회사였는데 주식을 냈어요.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마치 이시영 씨라고 이명박 씨 아들이 있는데 대단히 뛰어난 인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뭔가 무리를 일으켰던 이런 분도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기업을 이렇게 계속 중요한 자리를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는 리더는 질문을 받는 사람이다. 국민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정호영 특검에서 밝혔던 120억의 횡령에 대해서 의문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그렇게 큰 횡령을 했는데 그 여직원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그 여직원은 심부름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횡령을 한 사람, 횡령인데 심부름이 아니라 횡령을 한 건데 그 사람이 제가 나선 일이 아니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의문을 자꾸 안 해요. 지금 문제 어떻게 누가 해결 좀 해주세요. 아니 도대체가 이제 다스가 누구 겁니까? 저는 왜 계속되느냐. 검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검찰이 지금 4번째 수사 아닙니까? 이게 딱 떨어지게 좀 수사를 한번 제대로 좀 그러니까 2007년에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그 당선인이 되니까 그때 특검이 해봤자 결국은 그 이후 이명박
정권 시절의 수사라는 것은 결국 권력 덮어주기, 권력들이 덮어주기만 한 거 아니냐는 돼버린 결론이죠.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증거라든가 이렇게 관련자들의 증언으로 보면은 이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라는 것은 뭐 삼척 정도도 대충 알만한 것 아니냐. 그렇다 한다면은 이 검찰이라는 게 그동안 보면은 죽은 권력에서는 하야라처럼 달라져서 뜯어요. 산 권력을 거의 수사를 못 해온 겁니다. 과연 이 정부에서도 그렇게 될런지 검찰이 분석해볼 문제입니다만 저는 뭐 이 다스가 이명박 씨거든 이상은 씨거든 김재정 씨거든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뭐 잠깐 김 부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140억이요. BBK에다가 BBK에 190억을 투자를 했고 50억은 미리 받아왔고 140억을 지금 그 김경준 씨가 스위스 은행에 대체해 놓은 것을 다스가 가져간 거 아닙니까? 5천여 명의 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기소까지 되고 그 재판 과정에 있는데 몰래 가져갔는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뭐 여러 공직과 권력을 동원했느냐 이 문제. 또 하나는 120억 비자금을 만들었는데 어떤 누가 보더라도 그 말단 직원 한 사람이 120억 비자금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지시를 받고 이 비자금이 만들어졌느냐. 그게 불법적인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대통령으로서 최고 공직자로서의 그런 도덕성,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죠. 아, 저 사람 불러다가 왜 조사 안 해요? 검찰이 진짜? 김경준? 할 얘기가 많던데 그렇잖아요. 저분이 지난번 만기 출소하면서도 할 얘기 너무 많다. 그런데도 지금 검찰에서는 이명박 주변 사람들만 하지 말고 김경주 씨도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안 그러면은 이거 이 사실 규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은 자칫하면 또 다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면죄부만 주고 마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근데 박종희 의원님. 이 대한민국 희대 숨바꼭질 사건입니다. 검찰이 4번 수사했는데 아직 못 밝히고 있고 죽은 권력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금 서슬퍼런 검찰이 나서 수사하고 있고 검찰청 내에서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오늘 대변인도 성명을 내면서 MB더러 진실을 밝혀라라고 정치 공세까지 하고 있고 또 언론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갖고 온 언론이 지금 다스는 누구 거냐라고 하는 이 소위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에 질문에 응답을 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다스라는 회사 아까 그 140억의 어떤 주가 조작에 의한 횡령이라든가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과거에 권력형 비리 사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생명 넘어간 문제라든가 많이 많았죠. 정말. 그런데 그런 사건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대충 피해자들만 떠들고 마는데 왜 다스만 이렇게 4번, 5번 검찰 수사를 하고 지금 온 나라를 흔들고 있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수사 배경에 노무현 대통령 관련한 감정들이 섞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보복 수사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피해자들을 위한 수사가 된다면 적폐청산이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반드시 밝혀서 또 이번에 유해만 넘어가서 이번에 보면 또 수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참여연대라든가 민변이 이 고발을 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또 5차, 6차 수사가 또 이루어져서 어떻게 하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는 생전 내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희대의 숨바꼭질 사건이 안 됐으면 합니다. 욕심이죠, 대선 후보에서 서로 이겨보겠다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그 좌당 경선에서 이기면 나가면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그때가? 그렇습니다. 2007년? 그때 치열하게 붙으면서 이게 서로 상처를 냈는데 그게 치유가 안 되고 곰고 골마서 결국 암까지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바람에 지금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가 계시고 지금 전 대통령은 전전긍긍하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이게 객관적으로 저도 실제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를
세 가지씩 써봤는데요. 몰라요? 평소에 뭐 좀 아는 것처럼 아니, 얘기하는데. 내부적인 요인하고 외부 요인을 나눠보면요. 바로 이게 저번에 조사 끝나고 나서 내부적으로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이게 김재정 씨의 상속세 물납 논란. 왜냐하면 이게 비상장 기업은 최대한 현금 배당해서 현금 회복 안 될 때 주식을 경영권 주는 건데 바로 이게 물납한 의혹. 또 이게 부인이 전액을 상속했잖아요. 자식이 아니고. 그것도 이게 좀 통상적인 경우는 다르니까 그게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내부적으로 보면 이게 이시영 씨의 고속 승진. 이것도 이게 경영권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저는 내부 고발자. 경리팀장이나 기사나 요즘 이게 자고 나면 새로운 폭로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이게 내부적으로 큰 세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정권 교체, 적폐청산 수사 의지. 제가 보기에 검찰은요 한 번만 조사해가 무혐의 되면 그다음 고소하면 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5번 조사한 것도 처음인데 이번에 6번째거든요. 이런 이게 어떤 검찰의 수사 의지, 또 이게 피해자나 참여연대나 민변처럼 이런 이게 시민단체들의 고소, 이런 이게 여러 가지 내외부 요인이 겹쳐서 10년 동안 이게 문제가 되어 왔고요. 제가 10초만 더 말씀드리면. 또 쓰셨어요? 다음 문제. 만약 이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기에 실소유자가 다스가 누구냐 이거는 법적으로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직자윤리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고 허위재산 신고한 거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따라서 이게 다스가 누구 거냐는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고. 법적으로는 저 이상은 김재정 뭐 그 사람들 거죠. 아니 처벌 시효가 다 지났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게 직권남용 140억 해수 있잖아요. 중앙지검에. 그다음에 80억, 120억 횡령. 이거는 이게 중요한 유력한 이게 정황 증거는 될 수 있다. 이래 보입니다. 그 앞에 거 한번 다시 꽂아주실래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자 보세요. 김재정 씨가 상속세 물납 논란이 있죠. 저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내고 돈 이익금 받아가지고 배당 받아가지고 갚아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 자리를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회사를. 그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간단한 게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김재정 씨 아까 인터뷰에 나오잖아요. 내 재산인데 왜 뭐 말이 많냐 이거 아니에요. 김재정 씨 재산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요? 뭐 가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게 부동산 재산 금방 할 수 있어요 다. 현금 재산 얼마고 그거 검찰이 왜 몰라요? 그리고 다스를 김재정이 상속세 물납할 때 그 부인이 자기가 돌아가서 상속 당시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현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상황이 잘 살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널과 진행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객관적으로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 앉으세요. 저도 뭔가 최면에 걸린 아이. 패널들이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이시영 씨가 거기 가서 근무하느냐? 그럼 김재정 씨는 자식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돈이 많아야죠. 일대주주였는데. 근데 이 다스는 매출액이 2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와 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기여도가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아니 그거에 따라 이해하죠. 이씨 일족의 회사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실소유주가 누구냐, 법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를 따지다 보니까 이게 좀 가리기 곤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답답한 게 그냥 김재정 씨나 아까 뭐 500만 원 결제 권한 없었다 이런 얘기 안 들으려면 다스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불렸다 그리고 자식들도 재산이 많다 이러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아이고 벌써 7시 17분이나 돼가지고 지금 한국당이 참 바쁘게 돌아가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그 보수 재결집에 나선 홍 대표. 그런데 이제 초등생 그림의 색깔론 공세가 또 시작돼서요. 이거 한번 첫 번째 질문은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쇼에 능하다 이러니까 이제 그 신년 인사차 MB 찾아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것도 능력이야 이렇게 말씀했다는데 숨은 의미가 뭔지 좀 잠깐 짚어주세요. 보수 결집에 나선 당대표 JP를 찾아가서 좌파 체제로 개헌을 만들어요. 어떻게 생긴 놈들이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쇼를 기막히게 하는 정부예요. 이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그것도 능력 아닌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색깔론이 나온 이유는 중앙직능위가 돈 다 뽑을 거야. 우리은행 앞에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은행 달력 때문에. 인공기 은행 달력 화형식도 하고 이렇습니다.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 등장하는 세상이다. 큰일 났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은 초등생 그림에 종북몰이 하지 마라. 바른정당은 환자정당이냐 이렇게 하고 공격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인공기 그려진 수상작이 있었다. 자살골을 하는 거 아니야? 자살골 넣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재등장한 보수 여전사. 혹시 제가 재심할 거라 생각 마십시오 했던 류여의 전 최고위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지금같이 외교안보가 위중하고 말이지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하기 힘들다고 그전에 어렵다 해도 지금같이 이렇게 위중할 때가 없었지.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정권 담당 영역이 없을 것으로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긍정적인 측면은 하나는 있죠. 쇼는 기가 막히게. 자, 더 이야기하면 안 되겠어. 보니까 나가야 돼. UAE 이면 합의 관련해서는 대화하셨어요? 이면 합의 왜 했다고 할까요?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아니 이면 합의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또 관련해서는 그랬다. 자유한국당이랑 총장 좋았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불편해서 앉아서. 예. 총장님 안녕하세요. 화장하지 마보자는 여전하구만. 예. 제가 큰절을 하려고 했는데 연세 드신 분한테 큰절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큰절을 하려고 했어요. 얼굴 좋아졌네.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총장님 곁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감기 옮기가 싶어서. 조금 떨어져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권시호 선생님부터 3초씩만 하고 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쇼도 능력이라고 했는데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다. 이런 얘기가 얼핏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외교, 안보, 경제 최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당이 제대로 싸우지를 못해가지고 번번이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도 실력을 좀 발휘해봐라. 이게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도 방어도 오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손 놓고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참 그런 깊은 뜻이. 저 박종희.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도 그렇고 국내외적으로 북핵 문제나 또 중국 외교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보여주기라도 잘하고 있는데 야당 역할 제대로 해라 하는 의미로 그런 얘기 했었을 겁니다. 강기정 전 의원 보시기에는 홍준표 대표가 MB를 만나러 갈 때 란에다가 양춘 방내라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써갔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봄은 지금 홍준표 입장에서는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율도 안 오르고 MB 입장에는 다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걸 잘 극복해달라는 건데 봄이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이고. 전기현 의원 생각은? 조금 전에 홍준표 대표 감기 걸리셨다고 하던데 저렇게 강한 분도 감기는 온다 그죠? 제가 정말 문재인 대통령 뭐 쇼하고 있다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진심으로 자유한국당은 쇼 대신에 국민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말 홍준표 대표 제일 큰 장점 뭡니까? 사이다 발언 아닙니까? 요즘 근데 거친 말씀 안에서 사이다라는 느낌보다는 국민들이 혹시 짜증을 내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대한민국 보수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자조와 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심기일전하는 계기를 삼고 정말 자유한국당 실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김현성 부원장님. 뭐 서로 큰 의미보다는 연대와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어와 악어에서 그러니까 공생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봅니다.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정치학 용어로 써봤는데요. 바로 이게 그 메리암 교수가 주장한 정치의 권력 유지는 크게 두 가지 미란다와 크레덴다가 있다. 미란다는 이게 감정에 호소하는 비합리적인 요소, 정치적 상징. 근데 크레덴다는 이성, 합리에 호소하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권력 유지할 때.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권은 이성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많아요. 북핵 문제든 외교
불안이든 탈원전 정책이든 이성으로 보면 이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낮은 이미지의 소통 이것 때문에 국민의 감성의 영역에서는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거죠. MB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 간단해 보이진 않는데 초등생이 그린 이제 은행 달력 그림은 초등생이 그렸는데 인공기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한국당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인공위를 보고 손성태 나와라. 저기 앞에 안내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책임자가 나오셔갖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까? 은행장입니다. 은행장. 저희 은행장께서 외부 행사에 계셔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은행장님 나오시라고 아니 지금 은행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있는 거 확인했어요. 나오시라고 그러고 지금 장난치는 누구? 의전상 맞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선 국회의원 오셨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게. 아이의 그림을 정치 도구로 이용하는 우리 은행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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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친구도 좀 있어요. 아니 왜요 아저씨? 우리 은행에 나 고객이에요. 손성태 나오라 그래 이 나쁜. 나 우리 은행 돈 다 뽑아버릴까? 다 뽑아버릴까 다. 계약해서 다 했어. 초등학생 입장을 잠시 생각해보세요. 남북 평화 통일을 바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쪽에는 태극기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쪽에는 북한에 뭐 국기를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상을 못 줄 방정 이거를 빨갱이 그림이라고 어린이 동심까지 빨갱이 조작에 이용한 정당이 제정신인 정당입니까? 이거 환자 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권 통합하자는 거예요. 저런 환자 정당 빨리 없애고 새로운 야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된다. 예, 오늘 짧게 김현성 부원장 20초 정도씩 시간이. 1987을 시청자 여러분은 보셨을 겁니다. 1987에 이 빨갱이 잡는다고 혈안이 돼 있던 대공실장 박처원 실장을 보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공 사건을 만들어서 정권에 잘 보이고자 했던 박처원의 그 모습이 떠올렸던 건 저만이 아닐 거라.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박처원 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마무리. 박정기원님. 국민의 생각을 국가가 통제하면 더 좋은 나라가 됩니까? 그거 안 된다는 게 지난 70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제발 표현의 자유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그것은 알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강기정 의원님. 구상유치 같아요. 전여욱 의원이 한때 박근혜 후보에 대해 말투에 대해서 베이비 토론 수준이다 그랬는데 이건 거의 뭐 베이비 정치 규탄합니다. 고영식 교수님. 뭐 흘러간 옛노래 같은데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인공기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나요? 제대로? 저도 뭐 이렇게 못 그리는데 어쨌든 요새 초등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공기를 어디서 보고 그렸나 지금 그 지적이신 것 같네요. 네, 여러 가지 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또 뭐 그렇게 나서서 무슨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도 식상한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스펙트럼이 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오른쪽에 아주 치우쳐 있는 분들이 지금 사실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조금 과민 반응 보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나 당론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서정 변호사님. 저는 이게 한마디로 정말 이게 진부한 메카시즘이다. 따라서 이게 아까 강기정 의원님이 베이비 정치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 어린이보다 더 못한 정치입니다. 어린이보다 이게 베이비 정치가 더 못한 정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봅니다. 듣기 따라서는 또 이상하네요. 베이비가 얼마나 귀여운데. 베이비보다 그린 사람보다 더 저는 이게 못한 정치를 하고 있다. 구상유치 정도죠. 요즘 초등학생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요. 애들만도 못하다 지금 그 얘기. 그리고 오늘 다룰 게 많았는데 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상당히 귀가 좀 가려우실 것 같아요. 하도 시끄러워서 이 문제도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여튼 6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물러가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아 앵커의 MBN 뉴스 8로 곧 이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